이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민상의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배민상에는 이제 일반 식자재 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자재는 어차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분들께서 이제 주문을 주신 해당 매장 쪽으로 해갖고 각 번역별로 기사님들이 이제 고정 번역으로도 배송을 진행하시고 그 주문 들어온 매장 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아, 매장 식자재 업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큰 틀로에서는 식자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제 개인 차량. 네네. 이 차량은 제 개인 차량이고요. 따로 차량을 뽑아가지고 탑을 좀 더 높게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컨펌하고 좀 선택하고 싶어가지고 차량을 따로 그냥 냉동탑 차로 해서 좀 높게 제작해서 뽑았습니다. 저는. 식자재를 하면 하이탑이 유리한가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일을 선택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저탑이 유리할지 정탑이 유리할지 싸제탑이 유리할지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노선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량 선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식자재 쪽 같은 경우는 저탑 차량보다는 최소 정탑 이상의 차량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목표가 있으신가 본가요? 저는 돈을 벌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이긴 하더라도 돈만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주선사업 쪽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고 좀 버겁긴 하지만은 좀 힘내서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일은 이제 접하게 된 지 지금 7년 차인데 그 전에는 원래 보험을 했었어요. 근데 보험을 하다가 보험할 때도 뭐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집 밖에서 나가갖고 영업을 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시간대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와이프의 권유를 해가지고 보험을 정리하고 돈을 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월 500, 600, 700 이상 무조건 확정적으로 벌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서 이 업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과찬이시고 그냥 어쨌든 그냥 과찬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거는 예. 전에 하던 일보다 네. 그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하던 일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보험 같은 것들은 사람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갖고 계약을 따내야 되는 일이고 화물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을 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제 보험보다는 시간 소모하고 하는 것들도 자유로우면서도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딱 그냥 정직하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처음에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네. 그냥 분양으로 좀 눈탱이로 준 되게 좀 세게 맞았죠, 솔직히요. 원래 차값이랑 뭐 임대남바 같은 거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수준이었는데 그때 분양을 해가지고 3,200만 원인가의 금액을 많이 이제 프리미엄도 제대로 붙인 거를 눈탱이 제대로 맞아가지고 차량을 구매했었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많이 심했었고 그랬었는데 6개월 동안은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할 때 당시 운수사 측에다가 일자리를 최소 2개를 연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2개까지도 연결을 안 해주고 계속 일거리가 알아만 봐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하다가 이 새끼가 진짜 되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도 많이 있었고 언제 쓰라고 싶어? 눈탱이 맞았다라는 그때 그 좌절감을 맛보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일을 좀 많이 갈았었죠.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집 배송도 해보고 식자재도 해보고 하면서 고정 지입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4년 정도 5년 정도를 그렇게도 고정 지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저랑 완전 똑같으신 유형 같은데 저도 저 당했었거든요. 더블킬. 저는 적에게 3,600만 당했습니다. 3,600 엄청 비싸게 하셨네. 그리고 소환사 한 명이 생각도 게임을 하기 종료했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는 분양을 서기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화물 이제 신규 투입하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계신 지인분이라든지 아시는 분이 없다면은 당연히 그쪽 분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분양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이고 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 비싼 가격의 차를 주고서 일자리랑 차하고 남바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많이 뽑아 먹을 존나 카리스마 있어. 먹을 만큼 어떻게든 많이 뽑아 드셔야 되는 거고, 많이 생각을 좀 많이 좀 갈리실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막 좌절감도 빠지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게 내한테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 사기라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에 눈탱이를 맞을 수 없는 구조인 게 맞는 거고, 근데 눈탱이를 맞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아 제대로 인생 경험을 했다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화물 업종을 배워 나가시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건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냥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뭐가 됐든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권리 할 당시에 DOB 대표님하고 센터에서 마주 많이 좀 얘기 좀 나누고 하면서 서로 소통도 많이 되고 약간 기사님들을 많이 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제가 좀 감동 아닌 감동을 좀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DOB 쪽이랑 좀 연출을 맺고서 같이 좀 DOB 일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님들이 진짜 짠 듯이 똑같은 말들을 하시는데 거의 다 대표님을 좋아하세요. 대표님한테 다 감동을 받았다. 네. 뭐 진짜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신다. 네. 뭐 그런 업체는 드물다. 네.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저는 현장에 안 뛰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좀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하죠. 예. 일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업무 부분에 한해서는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이제 업무 역량이란 것도 있고 이제 각각 나누어진 업무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세분화 되게끔 해서 많이 좀 저한테 제안을 해줬던 내용들과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는 1,800에서 2,000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 중구 형이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저도 해야겠는데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들어보시죠 같이. 저는 1,000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1,800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신에 많이 힘들어요. 대신에 돈을 버는 만큼 몸이 고되고 힘든 건 당연한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선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어쨌든 제가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 안 가리고 좀 하다 보니 이게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급여에서 이 혹시 네. 그냥 간단하게만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기름값이랑 뭐 차 할부하고 보험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빠지는 금액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거의 1,500? 1,500에서 한 1,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동요하지 자체가 마시오. 약간 당황스러운 금액인데요. 네, 좀 다른 분들보다는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보면은요. 진짜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일을 가리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더를 받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매출 기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일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는 거의 일하는 시간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시간이 한 15시간, 1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거의 이제 그 차에서 이동하고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은 어차피 차에서 움직이고 하는 시간들이 워낙에 비중을 가장 크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좀 일손이 많이 좀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어서 일을 처리 못하거나 할 때는 제가 좀 조금 더 길게 한 17시간, 18시간 정도까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 6일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 6일을 거의 기본 베이스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요. 사람이 한번 나태해지고 일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사가 풀리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내일도 하루 쉬어야지. 내일도 하루 쉬었는데 좀 피곤한데 좀만 더 쉬어야지 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리듬이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는 최소한 주 6일 이상은 좀 혹독하게 일부러 좀 쪼으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일을 하시는데 뭐 피곤한 기색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다크서클도 안 보이시고. 지금 눈 많이 빨갛지 않나요?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피곤합니다. 예. 지금 방금 줌을 해봤는데 예. 다크서클이 있네요. 그쵸? 정답입니다. 없으면 게 이상한 겁니다. 예. 약간 의심을 했는데 배민상의 일이 네, 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배민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시에서 1시 반부터 이제 물건 상차가 가능하고요. 스캔 작업을 하면서 물건 상차를 진행하고 주문 들어온 업체 측에다가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기사님들 배정받는 코스를 해가지고 식당 쪽으로 해서 보통 납품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예, 이건요. 그러면 이제 상차를 할 때 한 네. 번에 싣고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방에 실려야지 기동성이 좋고 가성비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은 아주 베리베리합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그냥 좀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네요. 급한 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민상해 같은 경우는 가정집 배송하고 일반 식자재하고 약간 좀 혼합되어 있는 느낌? 식자재라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가정집 배송이라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배송 가능 하루 착지수가 한 10착지 내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착지수가 좀 더 많이 있고 대신에 일반 식자재처럼 매장에 가서 다 저온 적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매장에 한해서만 저온 적재를 진행하고 대부분 이제 문합 배송 쪽으로 해서 대형 배송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배송을 진행하다 보니 약간 가정집 배송과 일반 식자재하고 이제 혼합된 느낌? 그런 느낌의 일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차 시간은 이제 1시 반 정도부터 상차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0분에서 보통 1시간 안쪽으로 해서 상차가 다 가능합니다. 30분에서 1시간이요? 예. 굉장히 빠르네요. 네,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 2시에서 2시 반쯤이면 많은 기사님들이 대부분 다 주차하십니다. 예. 평균 배송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사님들마다 좀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군데 지역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은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거의 하루 코스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차를 1시간 안에 끝내고 네, 그리고 배송까지. 배송은 첫 집 도착을 해서 막점포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거의 업무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거의 1시간 정도 상차를 하고 네. 그다음에 배송을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네. 그러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거의 3시간 안으로 그 정도의 네. 금액을 버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배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차 교통 상황이 많이 빡빡하게 막히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일단 차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배송이 많이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예. 혹시 일하실 때 막 뛰어다니시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힘듭니다 이제. 이제 퇴근 시간은 몇 시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출차하는 시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면 거의 마무리는 된다고 여유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응하는 기준은 없고요. 그냥 어쨌든 자기가 간절하고 일할 마음이 있으면은 적응을 누구보다 빠르게 다 하는 게 사람 개인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 2주 정도만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2-3달이 지나도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근무 시간이 좀 짧다는 거. 그러니까 물량 대비해서 처음 접하시는 기사님들도 가정집 배송이랑 식자재랑 약간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건족제라는 좀 부담감이라든지 문을 혹시라도 열어놓고 왔을 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좀 많이 있고 한데, 배송하면서 기사분들이 직접 부담을 가져야 할 그런 리스크가 좀 적다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면은 배송을 하고 배송 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냉장고랑 냉동고 안에 넣어주다가 혹시라도 냉장고랑 냉동고를 안 닫고서 배송을 안 닫고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갖고 물건이 다 녹아버려서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업체 측에서 결국에는 기사한테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는 문 앞 배송이라든지 매장 안쪽에만 넣어주는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사분들이 가져야 할 리스크 부담감이 많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 일반 식자재보다는 착지수가 좀 많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보통 몇 차인가요? 보통 거의 한 20착지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 식자재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착지수 자체가 작아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